안녕하세요. 통계학술연구의 윤희성입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지를 작성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유도문항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유도문항. 유도문항이라는 것이 어려운 문항이 아니라요. 당신의 생각은 만족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유도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지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죠? 객관적인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객관적인 내용을 다시 취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하는 이유는 스코어링을 하기 위해서. 스코어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설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수화를 만들기 위해 설문지를 할 때 당신의 생각은 만족하십니까? 또는 당신의 생각은 불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문항 자체는 사실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취하고 싶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는 중성적인 응답,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보기 문항이 그렇게 되겠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이 구성이 될 겁니다. 단, 우리가 문항을 구성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긍정적인 것을 맨 앞에 배치할 때,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도문항을 쓴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문항은 뒤로, 부정적인 문항은 앞으로 보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매우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5에 두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에 두면 평균을 읽어가지고 평균을 내면 5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1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영문항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문항을 바꿔주지 않더라도 설문지를 통해서 바로 생각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주의할 점이 뭐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항을 물어볼 때는 유도하지 않도록 물어본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 중에서 보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것을 5점에, 부정적인 것을 1점에 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하실 때 이 정도만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설문지를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 문항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설문 문항을 만들 때 난 이런 촉도, 저런 촉도, 이런 촉도에서 여러 가지 문항을 가지고 와서 난 다채롭게 설문을 구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설문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중구난방식으로 너무 펼쳐놓으면 작성자도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문을 가지고 직접 응답하는 응답자도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3333 또는 그렇다 아니다 하나의 점수, 하나의 번호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은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문항으로 그 안쪽에서 결정을 보는 것이 설문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설문에 대한 내용을 너무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검증된 설문지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나라 정서상에 맞지 않은 외국의 척도를 번역한 설문지라면 그 설문지가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10년 전, 15년 전의 설문지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물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설문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점수화하는 것 자체부터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읽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문지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를 작업을 다 하고 나서 1차적으로 무조건 신뢰도에 대한 검정, 타당도에 대한 검정도 마친 상태에서 설문 분석,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먼저
유도 문항을 만들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무 많은 문항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참고 문헌에 있는 척도나 설문지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통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하신다면 설문 문항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직접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통계학술연구회가 설문 문항을 작성할 때 어떤 식에 대한 유의사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접 통계 분석을 의뢰하시거나 여러 가지 궁금하신, 통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통계학술연구회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